의료 데이터의 유형,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미라고요. 건강의학센터 교수로 일을 하면서 그 AX 전략팀장 일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우리 그 삼성서울병원 다윈 시스템 개발을 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진료 시스템 및 그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그 안병원, 별관, 본관 모두 합해서 2,000개 그 베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일 외래 방문자 수는 평균 9,000명이 넘어서 예약자 수로는 10,000명 정도에 이제 육박을 하는 굉장히 큰 병원입니다. 이제 이런 큰 병원이 그 어떤 그 오류나 이런 위험 없이 잘 운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헬스 인포메이션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 삼성서울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그 진료 시스템 개발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개원 이래 국내 최초로 그 처방을 전산화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영상 데이터도 풀 팩스 시스템으로 디지털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이 필름을 그 가지고 다니면서 진료를 본 것과 달리 우리 병원은 이미지와 처방까지 모두 이제 전산화한 첫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진료 차트, 흔히 EMR 차트라고 하는데 진료 차트까지 모두 전산화를 했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는 차세대, 두 번째 세대인 그 차세대 다윈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서 2016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윈 시스템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다윈 시스템은 데이터 애널리틱스 앤 리서치 윈도우 for integrated knowledge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약자이고요. 다윈 시스템은 이제 총 5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윈 매드는 이제 환자를 보는 진료 시스템입니다. 음, 그, 다윈 매드가 가운데 있고, 다윈 매드는 이제 진료를 볼 때 필요한 그 운영 시스템 전체를 이제 칭하는 말이고요. 여기에는 CPOE는 이제 처방을 하는 시스템, 그리고 EMR 쪽은 이제 진료 보기 위한 차트들을 말하고, 또 이제 간호 기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원무과에서는 그 진료 비용, 또 뭐 그 그런 입퇴원 수속 플로우 이런 거를 관리를 하고 있고, 보험 시스템에서는 그 진료비를 나라에 청구하는 그런 그 청구 코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 기록 관리 시스템에서는 그 미비 기록이라든지 또 이제 진단명 정확하게 넣는 그런 어, 여러 가지 퀄리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기타 진료 지원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보시면 분석계라고 해서 그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이제 또 별도로 다임메드와 그 별도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진료보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연구에 동시에 활용하게 되면 이제 진료 볼 때 그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또 오류가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또는 이제 그 병원의 질 관리 같은 이런 관리를 위한 분석 시스템은 운영계와 별도로 이제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달리하고 있고, 이외에도 또 이제 경영 자료, 이제 병원의 어떤 수익이라든지 또 이런 운영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관리하는 또 시스템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대외 채널이라 그래서 이제 병원 진료나 이런 분석 이외에 그 외부 병원에 진료를 보내고 또 이제 받는 그런 그
그 협력병원과 어,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포털 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환자를 위한 홈페이지가 있고, 또 그 모바일 시스템을 써보셨을 텐데, 이제 핸드폰으로 뭐 진료를 예약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피검사나 뭐 예약 상황을 보는 그런 모바일 시스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아까 그 전산 시스템 개발 역사를 말씀을 드렸듯이 그 2003년에 오픈이 됐던 스미스라는 시스템은 일단 필요할 때마다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이제 외래 시스템부터 이제 차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입원 시스템, 또 응급 시스템, 그리고 그 ICU 그 중환자실 시스템을 이제 순차적으로 만들게 되면서 이런 시스템들의 그 화면들이 딱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가 외래를 받다가 응급실을 방문한다든지 또는 또 갑자기 상황이 나빠져서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걸 한 화면에서 볼 수가 없고 그 이제 입원돼 있는 병동별로 화면을 따로 불러서 이제 어, 다른 화면을 이용을 해서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에 오픈했던 다윈 시스템으로는 360도 뷰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이제 한 화면에서 모든 데이터가 흐르게 그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화면 안에서 이제 환자의 위치와 상관없이 입원 상태에 상관없이 360도 뷰로 이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에서 입력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스미스 시스템 있을 때는 어, 이 간호부도 굉장히 많은 부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72개 큰 부서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서 별도로 화면을 만들 때마다 혈압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곳은 어, 최저혈압, 어떤 곳은 NDBP, 또 이항기 혈압 같은 경우도 이제 화면에 따라서 이항기 혈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제 DBP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일원화가 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맥박수도 화면에 따라 맥박 또는 맥박수 또 그 펄스 레이트 같은 그 다른 이름으로 이제 명명이 돼서 그 한 그래프에서 다 볼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윈 시스템 개발을 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한국 표준화가 되면서 그 산재되었던 변수들이 이제 많이 압축이 됐고,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그 진료정보 시스템, 의 사용, 이 표준화라든지 이런 데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표준화 방법과 이제 상호 운영성이 필요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어, 이런 상호 운영성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이제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료 데이터는 흔히 이제 진료 데이터라고 하는 임상 데이터, 그래서 이제 진단명이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라든지 바이탈 사인 같은 거, 또 수술 기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진료 기록 외에도 어, 뭐 입퇴원이라든지 이제 비용 또는 이제 보험 적용 여부, 수가 정보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행정 청구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영상이나 이제 파형 데이터, 그러니까 뭐 CT나 MRI 같은 영상 데이터뿐 아니라 이제 심전도 같은 이런 파형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환자에 대해서 이제 측정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링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일단 병원 안에서 재는 것들이지만 환자가 집에서 와치를 통해서 뭐 어, 그 심박수를 잰다든지 뭐 수면 데이터를 잰다든지 하는 그런 페이션트 제너레이티드 헬스 데이터들도 의료 데이터의 이제 한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
도 꽤 많지만 이제 혈액 검사나 뭐 이런 것들이고요. 또 진단 코드도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비정형 데이터는 이제 CT나 MRI 판독을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그 구어체로 이제 쭉 디스크리션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스트럭처가 이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자유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뭘 분석에 이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쯤에 있는 그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있기 때문에 뭐 비교적 이제 구조화를 할 때 조금 더 그 용이하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화를 할 때 그 형식의 표준이라는 게 있고 용어의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좀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의 표준이라는 거는 어, 내가 어떤 구조로 보낼 것인가. 그러니까 문서로 따지면은 뭐 제목은 어떻게 달고 거기에 본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결론은 어디까지 해서 보낼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큰 그 포맷과 관련된 거로 보시면 되고요. 용어 표준은 거기에 채워 넣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그런 이제 용어 표준 중에는 그런 스노메드 시티라는 임상 용어 그리고 이제 로잉크 코드라는 또 검사 그 표준 코드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형식의 표준의 경우에는 어떻게 전송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고, 또 용어의 표준은 이걸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데이터 이제 표준화가 되면 좋은 점은 표준화가 안 됐을 때는 이제 동일한 아이템을 이제 재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번 이제 손으로 직접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제 한 번 쓴 거를 이제 다른 차트에도 재사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록지를 연동해서 다른 포맷으로 쉽게 좀 포맷 변경을 해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스미스 시스템에서는 환자가 입원한 장소에 따라서 다른 화면을 봐야 됐던 것들이 이제 다윈 시스템으로 변한 후에는 이제 환자가 병동에 입원했다가 수술 가서 마취 기록이 생겼을 때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ICU에 돌아와서 회복을 하고 있을 때 옛날에는 세 개의 화면을 띄어서 봤다면 이제 다윈에서는 모두 한 화면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통합 관리되는 측면에서 이제 훨씬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자세히 펼쳐드린 건데, 어,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이렇게 환자가 병동에 있다가 수술을 가면, 어, 이 바이탈이 전부 다 백지였습니다. 기록이 없고 제가 이제 마취 화면을 따로 열어서 봐서 보고 다시 돌아오고 했었는데 이제 다윈 시스템에서는 이거를 한 군데에서 다 펼쳐서 볼 수가 있어서 이제 훨씬 편하게 된 거죠. 이건 또 이제 ICU에 있다가 이제 투석을 갔을 때도 옛날에는 투석 화면을 따로 열어야 됐는데 이제 현재는 이제 모두 한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산소 포화도를 쟀을 때 일반적인 플로우 시트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벤틸레이션 시트라는 게 있는데 벤틸레이션 시트는 어, 이 인공 호흡기를 달고 있는 사람한테서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굳이 새로 쓰지 않고 원래 썼던 포맷만 바꿔가지고 이제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상호 운영성이라는 거는 뭐 어떤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걸 모두 다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곳에서 120과 80이라는 숫자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키와 몸무게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혈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숫자가 왔을 때 A라는 시스템 또는 A라는 병원 또 B라는 시스템, B라는 병원에서 이 120이라는 숫자와 80을 두 가지를 받았을 때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120이라는 게 그 수축기 혈압이라는 거, 또 이제 80이 이완기 혈압이라는 거를 명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데이터가 내가 받았다, 도착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뭐다라고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까지 가야 이제 상호 운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상호 운영성의 수준은 가장 베이직한 거는 그냥 기술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1단계라면은 그 다음 단계는 형식에 맞춰서 잘 보냈느냐. 그걸 이제 구조적 상호 운영성이라고 하고요. 뒤에 가서 설명드릴 뭐 HL7이나 파이어를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미론적 상호 운영성은 이제 같은 임상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 어, 이 용어가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진 항목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 의미까지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운영적 상호 운영성은 그 의미를 잘 해석을 해서 실제 진료의 흐름에 원래 의도대로 이제 잘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구조적 상호 운영성인 이제 HL7 파이어 그리고 의미론적 상호 운영성인 스노메드 시티나 이런 롱크 코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HL7, 뭐 CDA, 파이어, 다이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포맷들이 있는데 학생들 수준에서는 HL7하고 이제 파이어 두 가지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HL7은 어떤 병원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메시지 형식으로 짧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입원했다, 몇 월 며칠, 무슨과 그리고 처방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CT 처방이다, 뭐 체스트 엑스레이 처방이다, 뭐 이런 거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다. 몇월 며칠 어떻게 나왔다. 이런 이제 간단하게 각 이벤트마다 이제 메시지를 짧게 짧게 엮어서 보내는 게 이제 HL7이고, 이제 파이어 같은 경우는 HL7처럼 어떤 이제 이벤트에 대한 거를 이제 보내주기는 하지만 조금 이제 리소스 에 중점을 둬서 보내는 거라서 요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HL7의 경우에는 어, 예를 들어 이제 2번이라 그러면 어드미션의 약자인 ADT라는 약자를 씁니다. 그리고 검사가 처방이 되면은 어떤 그 오더라는 뜻의 이제 ORM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아마 뭐 아웃컴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ORU라고 이제 달아서 거기다가 이제 결과를 달아주고요. 그래서 병원 내부에서 그 어떤 입원 테이블 그리고 이제 검사 테이블 그 검사의 결과를 이제 주고받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인터페이스에 굉장히 이제 강력한 그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어는 이거를 환자 중심 또는 뭐 입원하는 행위 또 이제 검사의 종류 이런 단위별로 어떤 의미론적 단위별로 요거를 조회하고 전송하고 받는 이제 이런 거고 어, 홈페이지 또는 앱 클라우드 이런 연동이 좀 유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어의 풀네임은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라고 아주 빠르고 유연하게 의료 정보를 이제 상호 운영하기 위한 어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HL7 파이어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사용을 하고 있어서 얘는 어떤 경쟁 관계가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 이제 보안적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하는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문서의 맥락이라든지 퇴원 요약서 또는 의뢰 회송서 같은 데 쓰는 CDA라든지 또는 이제 영상 검사를 했을 때 그 검사에 어떤 장비를 썼고 뭐 환자 정보는 어땠고 뭐 이런 그 헤더들부터 달아서 이제 영상까지 합해서 포맷을 만들어주는 걸 이제 다이콘 포맷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영상 표준 포맷인데 요거 이 CDA나 다이콤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 수준에서는 알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뭐 굳이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적으로 HL7이 뭐 무슨 메시지를 보내나 보다까지는 아실 수가 있는데 그럼 정확히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좀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일단 거기 사례에 2026년 7월 12일 오후 3시 10분 병원 EMR에서 이제 영상의학과 시스템으로 홍길동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새로 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제 입원 중이었고, 어, 101호 1번 병상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검사 처방 번호는, 뭐, 우리 그 검사 처방 1년 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1년 번호가 뭐였고, 또 처방된 그 검사 항목은 이제 체스트 PA라고 하면은, 그 아래 HL7 메시지는 이제 메시 정보가 먼저 들어가서 이걸 뭐 레디올러지를 할 거고 거기에 날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페이션트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정보. 그래서 홍길동 환자. 그리고 환자 번호.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음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PV1에는 이제 환자의 그 로케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워드, 입원 환자라는 뜻이고, 워드 1번 워드에 뭐 일병동에 뭐룸 101에 뭐 베드 001에 있는 환자하고, 그리고 그 아래 있는 거는 음, 처방된 검사가 체스트 엑스레이 매달 며칠 몇 시에 검사한 거다. 이렇게 이제 아주 짧게 메시지를 해서 그 처방 시스템과 그 영상이나 레디올로지 시스템 간에 그런 이벤트 발생한 거를 이렇게 정보를 짧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예를 들어 이제 예방접종 정보 교환 사례로 이제 밑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왼쪽에 그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 어, 여기에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메시나 뭐 페이션트 아이디나 뭐 또 PV1 같은 그런 로케이션 정보하고 그다음에 어 IN1, IN2, IN3 뭐 이거는 아마도 인슈어런스 정보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험 정보고 거기 이제 조그맣게 그 택이 RO 이렇게 이제 택이 붙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필수 정보냐, 옵셔널한 정보냐 뭐 이런 거고요. 그거를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왼쪽과 살짝 다른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해서 국가에다가 예방접종 사실을 정보를 보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이건 이제 미국 사례인데 예를 들어 우리 병원에서 이제 나라에 국가 보고를 한다고 이제 똑같이 대입을 해서 가도 되는데 그럴 때 어, 이제 국가에 보고하는 예방접종 그 정보에는 굳이 이 사람이 뭐 입원해서 맞은 건지, 뭐 병실이 몇 층이었는지, 병동이 뭐였는지, 아니면 뭐 의료 보호자인지, 아니면은 뭐 외국 보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굳이 전송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는 그런 필수 정보라든지 옵셔널한 정보가 여기 국가 예방접종 접종 시스템 연동 시에는 필요 없어서 이제 X 표시되면 이제 그런 쓸데없는 정보들은 이제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7 뭐 이런 인적 정보라든지 또
환자 이동이나 위치 정보라든지, 그리고 처방 오더, 뭐 이런 것들의 그런 약자들이 이제 각각 있어서 거기 이제 이벤트가 발생한 거마다 이런 세그먼트 태그를 달아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L7과 달리 이제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RESTful API 기반으로 좀 구현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데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이제 파이어로 전송할 때는 이렇게 제이슨 형태의 포맷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까 HL7하고는 약간 내용은 같지만 모양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좀 뭐 웹 연동이라든지 이런 뭐 연동할 때 이제 훨씬 더 주고받기 좀 쉬운 포맷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어, 의미론적 이제 상호 운영성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7이나 파이어는 그런 형식에 대한 그런 표준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의미론적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여러 병원들이 각각의 그 글루코즈, 그러니까 혈당에 대해서 어, 내부 코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뭐 BLE111이라는 코드를 쓰고 어디는 그냥 텍스트 코드로 그냥 블러드 슈가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C병원 같은 경우는 L1234번이고요. 그래서 병원마다 다른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코드를 받았을 때 얘가 무슨 검사인지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병원이 이제 표준 코드, 똑같은 코드로 요거를 매핑을 해줄 경우에는 이제 어떤 병원으로 가서도 이렇게 그 블러드 슈가라는 거를 이제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미국의 상호 운영성을 위한 그런 보케블러리에는 그 스노메드 시티는 이제 스노메드 시티나 ICD-10은 그 진단명을 위해서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11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좀 옛날 자료라 죄송합니다. 11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잉크 코드는 피검사 그리고 RX놈은 그 약물 코드를 위해서 이렇게 보케블러리를 사용을 해서 이제 표준 코드로 그 상호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그 ICD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디지즈의 약자로서 얘는 생학 좀 계층적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분류가 정해지면 다른 옆 동네의 분류랑 같이 구조를 공유를 하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 그 스노메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적으로 상하 관계가 이제 좀 명확하고 어떤 개념이 이 성격이 뭐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잘 정의가 돼 있을 뿐 아니라 여기 상하 개념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이제 오타이티스 미디아라고 하면 이게 중이염인데요. 중이염은 귀 질환이면서 미들리어 질환이기도 하고 또 이제 중이염 아래에는 그 에큐트 중이염도 있고 또 이제 알레르기에 의한 중이염 되게 다양한 중이염들이 있는데 이 개념에 그 페어런트 개념과 칠드런 개념의 상하 개념의 그 릴레이션십을 다 가지고 있어서 좀 그 ICD의 그런 계층 구조와는 좀 다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노메드 시티 같은 경우에는 단어와 단어 간에는 이 상하 관계가 계속 릴레이션십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슈림프라는 브라우저로 조금 그 상하 관계를 좀 잘 보여드린 건데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거하고는 조금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용어의 그 상하 개념이 이제 잘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엔도카다이티스 그 심내막염 중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심내막염도 있고 또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인펙션에 의한 심내막염도 있고 또 그 인펙션이 아닌 심내막염도 있는데 스노메드 시티에서는 그 인펙셔스에 의한 심내막염과 또 다른 심내막염이 전부 다 그 심내막염 하위 개념에 전부 다 엮여 있어서 릴레이션십을 가지는 반면에 ICD-10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직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엔도카다이티스라고 한번 번호가 정해지면은 그거는 절대로 non-infectious 엔도카다이티스 번호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병이 바이러스 질환으로 코딩을 해야 되나? 약간 그냥 심장병으로 코딩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ICD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로잉크 코드의 경우에는 원래는 그 우리 블러드랩 중심의 그런 단체가 모여서 만든 용어라서 주로는 진단검사 그, 그 코드 표준화가 이제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 최근에는 점점 좀 영역을 넓히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같은 걸 주로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 제일 중요한 성분, 글루코즈냐 아니면 헤모글로빈 A1C냐 뭐 이런 그런 컴포넌트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이게 뭐 농도냐 또는 매스냐 이런 거에 따른 이제 프로퍼티 그리고 이걸 측정한 게 그 스팟성으로 랜덤하게 한 거냐 또는 이제 패스팅 상태에서 한 거냐 그러니까 패스팅은 이제 공복에서 했다는 거고요. 또는 식후에 한 거냐, 또는 24시간 내내 소변 모아서 한 거냐, 뭐 이런 이제 측정하는 타임. 그리고 이게 이제 뽑은 시스템이 홀블러든지, 뭐 시럼인지 플라즈마인지 유린인지 또 스파이널 플루이드인지 이런 바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코드가 부여가 되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전까지는 제가 일단 상호 운영성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후반부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 그 병원에서 이렇게 그 데이터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CDW라고 하는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그 왜 만드는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가, 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제 혼자 진료를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환자 한 명을 중심으로 보게 되죠. 전체 환자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그 사람의 피검사, CT, MRI 결과. 그래서 그 한 환자를 꺼내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검사 결과나 이런 걸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연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그 최근 10년간 그 약물 치료를 받았던 당뇨병 환자 전체에 대해서 A라는 약과 B라는 약의 차이를 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그런 이제 그 파퓰레이션 베이스의 그 연구를 할 때가 있고 그래서 환자 하나하나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특성에 맞는 코호트나 뭐 이런 그룹에 따라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 운영 시스템과는 좀 별도로 분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이 전체 환자에서 원하는 사람을 또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운영 데이터를 이제 별도의 장소에 전체를 카피를 해놓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진료 보는 시스템에 함부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진료 보는 시스템 자체가 느려지는 위험성도 있고 또 이제 원치 않는 에러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CDW는 운영 시스템에서는 하지를 않고 별도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 시스템에서 적재가 됐던 그런 검사 결과나 뭐 영상이라든지 또 약물 처방 이력 뭐 이런 그 다양한 데이터들을
별도로 통합 정제해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분석이라든지 2차 활용에 다양하게 쓰는데, 뭐 메인은 연구겠지만 그거 이외에도 병원 운영상 어떤 질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 낙상이 얼마나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 어, 또, 또 대시보드로는 이제 최근에 뭐 어떤 질환의 환자들이 많이 뭐 그 입원을 하고 있는지 보는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고, 뭐 약물의 뭐 반환율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AI 분석 모델링 하는데도 쓰여질 수가 있고, 또 병원의 그런 운영상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수익 자료라든지 또 국가에서 지정한 어떤 질평가가 잘 미트를 하고 있는지 보는 그런 다양한 목적으로 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MR 운영 시스템은 환자를 중심으로 한 입력과 처방, 또 빠른 업무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변경이나 수정이 바로바로 실시간 반영이 돼야 됩니다. 반면에 CDW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EMR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가 카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가 되는 거죠. 카피되는 순간. 그래서 우리 병원은 뭐 데일리 자정 0시쯤에 이걸 CDW로 카피를 하게 됩니다. 매일.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정도로 매일매일 하게 되면 거의 뭐 길어야 하루 차이 나는 니어 리얼타임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CDW 데이터는 이제 개별 환자가 아닌 한자군 코호트 중심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달러 표시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연말에 시험 볼 때, 요 슬라이드에서 시험이 나올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표시가 없는 슬라이드는 아주 마음 편히 그냥 읽어만 보고 열심히 외우진 않아도 되겠습니다. 제가 요 표시는 전체 슬라이드에서 딱 3장을 했으니까 거기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DW 데이터는 환자 테이블, 뭐 방문 테이블, 검사 결과 테이블, 뭐 각종 처방 테이블, 뭐 이거 외에도 되게 많아요. 어,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그 진료 운영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환자 진료를 위한 테이블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전체 테이블이 한 5천 개 정도 되는데요. 사실 분석이라든지 뭐 어떤 병원 운영상 필요한 것, 또 질평가를 보기 위한 것들은 그 많은 운영 데이터가 다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CDW에는 대략 한 5, 600개 정도의 이제 테이블이 추출이 돼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테이블을 이제 환자 아이디와 그 방문에 따른 그 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CW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네, 질비표로 사용되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 재원 일수, 또 이제 병동의 뭐 특별한 감염률을 본다든지 어떤 리지스턴스가 있는 뭐 감염을 본다든지 또는 뭐 항생제 사용량을 보고 싶다. 그래도 그런 걸 이제 지표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 안전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알람 같은 거 또는 이제 검사가 뭐 며칠 더 지연됐다든지 몇 시간 지연됐다든지 이런 데이터도 좀 볼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인력이나 장비, 병상, 검사실 전체에서 데일리로 또는 먼슬리 분기별로 이제 얼마나 자원이 이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분석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의 그 CDW 이제 구축 과정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10년 전에 한 그 우리 병원은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CW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진료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이런 분석에 좀 잘 활용하는 데이터로 잘 가공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예, 그 일단 병원에서 온 데이터는 중요한 건 다 일단 가지고 오고 그거 외에도 연구자들이 또 개별 연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 엑셀 형식으로든 뭐든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니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착수를 해서 2016년 다인 오픈을 하는 기점에 맞춰서 이제 1차 시스템을 좀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대인 자윈의 그 전체 데이터로부터 임시 저장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로 나눌 것들을 다 나눠가지고 테이블 분리를 해서 적재를 해놓고 그 연구 검색 시스템인 그런 검색 화면을 통해서 여기 데이터에 를 추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저울병원은 그 이 데이터의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 거의 10,000개에 달하는 그런 지표를 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CDW의 그 데이터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CDW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데 활용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CDW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왼쪽에 검색 그 시나리오라고 이제 내가 어떤 조건에 뭐 그 검색을 하겠다. 예를 들면 나는 바이타민 B12 테스트를 받은 환자를 뽑겠다. 또는 LDL이 뭐 150 이상이면서 190 이하인 사람들을 가지고 뽑겠다. 또는 이제 뭐 어, 게스트렉토미와 게스트렉토미를 한 후에 비타민 B12 검사를 한 사람을 또 하겠다.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고요. 또 오른쪽을 보시면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추출한 그 데이터를 엑셀로 어, 그 다운받으면 이제 그게 그 연구 데이터가 되거든요. 실제 데이터. 그래서 왼쪽은 조건, 오른쪽은 이제 실제 다운받은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운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이런 검색 조건이나 데이터를 분양을 해서 공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DW를 들어가 보면 왼쪽에 엄청나게 많은 검사들이 있는데요. 외래 방문, 입원 방문한 그런 것뿐 아니고, 또 우리가 이제 리포트로 나온 다양한 아까 그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로 볼 비정형 데이터들도 이제 좀 그 정형화를 좀 다듬어서 또는 세미 스트럭처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여기다가 다 다듬어 가지고 좀 조회를 하기 굉장히 편하게 전부 다 가공을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가 모여 있는 그런 틀이고요. 또 보통 이제 많은 연구들이 아웃컴을 볼 때 사망을 가지고 서바이벌 커브 그리고 뭐 서바이벌 레이트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환자 사망 데이터도 다양한 뭐 사망 일자라든지 이런 출처 같은 거를 다 넣어서 이게 사망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사망 정보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이제 데이터, 그 카테고리고요. 여기에 보면 뭐 교집합이나 합집합, 차집합, 어펜드 기능을 통해서 이런 그 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추출하는 어, 값을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2016년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탈 프로틴이나 알부민, 글로불린, 또 콜레스테롤, 또 AST, ALT 같은 그 간 기능 검사를 한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면 여기 아랫부분이 이제 뽑아진 데이터고, 그래서 윗부분을 이제 검색 시나리오라고 하고요. 아래쪽을 이제 검색한 결과, 즉 이제 추출된 데이터 섹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건을 붙이고 이 조건과 이 조건을 조인하고 또 이 조건을 이 조건에 조인하고 해서 되게 여러 가지 조건을 조인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이 박스를 조인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SQL이라 그래서 원래는 이제 DB에 접근하는 그 디벨로퍼들이 쓰는 그런 스크립트인데 요걸 대신 짜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런 명령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박스를 사용을 해서 어, 원하는 기관과 이제 원하는 항목을 넣어서 조인을 걸어주면 뒷단에서는 이런 쿼리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데이터가 추출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어떤 부서마다 이제 큰 레지스트리를 이제 구축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구축을 해서 지금도 계속 매년 그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현행화를 하고 있는 건강검진 전체 레지스트리 닥터H라는 자료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는 이제 건진 데이터는 크게 수치로 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 피검사 종류가 되겠죠? 그런 수치. 또 이제 카테고리 데이터, 예를 들면 양성, 음성 이렇게 나오는 검사 결과들. 또 이제 텍스트로 나오는 것들이 그 심장의 코로너리 칼슘 스코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텍스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메릭부터 텍스트 데이터까지 다 전체 데이터를 이제 표준을 하는 작업을 좀 했었고요. 데이터 클리닝하고 그래서 이제 한 28만 명, 거의 30만 명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2001년부터 쭉 이제 데이터 표준화를 해서 이렇게 이건 데이터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 연도별 숫자예요. 검사별로.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를 보시면 데이터가 어떤 검사가 좀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CDW에다가 이 건강검진 데이터를 다 적재를 했고요. 그래서 표준화되고 클린한 이제 데이터를 적재한 후에 이걸 아주 심플한 조건을 해서 추출하는 사례를 좀 넣어봤는데요. 검진을 한 사람 중에 트리글리사라이드가 100에서 150인으로 나왔던 사람이 다음 주에 며칠, 몇 시에 예약이 돼서 이제 방문할 예정인지 요거를 이제 그 찾아주는 그 쿼리를 짜가지고 데이터를 다운을 받았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내가 원하는 연구 대상자들이 몇 시에 몇 명쯤 올 것인지를 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DW에 넣어서 이런 걸 대비하는데 연구용으로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례는 이제 암 레지스트리 CDW 구축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림프종 레지스트리는 우리 혈액종양내과 김성진 교수님하고 또 이제 윤상우 교수님 또 RT 레디올로지가 아니고 RT에 이제 오동열 교수님이 참여를 해서 일단 림프종의 그 진단 코드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 림프종 EMR 서식 중에 어떤 내용을 반영을 할 건지를 협의를 해서
2022년까지 그 적재를 마쳤던 이런 레지스트리이고요. 어, 변수를 보시면 림프종으로 진단된 환자가 총 이제 14,000여 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뭐 진단 검사라든지 진단 검사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거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영상 검사 CT라든지 MRI 원하는 검사를 넣었고 또 치료는 이제 어떤 약물을 썼는지 또는 이제 조혈 모세포 이식 또 항암 그리고 방사선 뭐 어떤 치료했는지를 이제 전부 구성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정의한 대로 이제 다 적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림프종 레지스트리가 이제 구성이 됐고 현재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어, 변수가 뭐 추가가 되는 경우는 다시 협의를 해서 넣고 또 변수가 추가되지 않으면 기존 룰대로 데일리 자동으로 좀 적재가 되고 있어서 림프종으로 진단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이 레지스트리에 이제 포함이 돼서 자동 적재가 정기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금 여기 소개드리고, 레지스트리에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브레스트 캔서 쪽도 그 레지스트리를 이제 만들었었는데, 그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코호트, 에서 그 리얼월드 데이터 에비던스를 어떻게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트리플 네거티브 환자는 워낙에 드물기 때문에 전체 환자를 다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일단 그 브레스트 캔서 환자 37,000여 명의 그 풀에서 그 트리플 네거티브인 환자 중에 치료 경과를 뭐 하다가 약이 잘 안 들어서 리프렉터리 했던 그 환자들을 모았을 때 한 251명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모으기 전까지는 이제 찾기 힘들었던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브레스트 캔서 코호트 구축을 통해서 요 트리플 네거티브의 그 약물에 반응을 잘 안 하는 그 리프렉터리 그 환자들에 대한 특성을 이제 새로운 걸 찾았다. 뭐 이런 논문인데요.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폐암 레지스트리인데, 요 폐암 레지스트리도 일단 기본적인 그 환자 정보부터 또 어떤 약을 투약했는지 또 그런 약물의 어, 처방명이라든지 이런 시작과 끝 날짜 이런 이제 다양한 이 원하는 데이터를 전부 적재를 해가지고 이제 폐암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거 외에도 다양한 레지스트리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구축이 되고 있고요.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의료 데이터와 또 표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에는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화는 어떤 데이터 교환을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확한 의미가 어, 이 병원 안에 부서 내에서뿐 아니고 이제 국가라든지 다른 병원까지 잘 전달이 되도록 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HL7이나 파이어 같은 이런 전송 표준의 경우에는 그런 병원의 프로세스, 이벤트를 담는 어, 이런 그 이벤트 메시지 전송하는 데 굉장히 이제 특화된 그런 전송 표준이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의 후반에서 말씀드린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 GW는 그
연구라든지 또 병원의 질관리, 또 병원의 뭐 운영, 뭐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의과대학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이제 보고 쓰고 뭐 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험에 나올 그 슬라이드 3개는 잘 찾아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